다음은 네 김기표 의원님 좀 이따 네 아니,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니 안조희 심사 자료를 보세요. 안조희 심사 자료는 위원회 안건이 아니라 원래 발의된 안건을 가지고. 네, 제가 보기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거는요. 그건 차후에 다른 절차로 이의를 제기해야 될 거고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대상 사건 얘기했는데요. 대상 사건은 무한히 확장된다 이런 주장인데 제2조에 따르면 대상 사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확장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나치 재판 하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나치 재판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님, 이 법안이 갑자기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들어서 재판하라고 하는 법안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제 잠깐만, 제 질문에 다 일단 답을 해보세요. 예 대상은 뭐 일반인 뭐 교수나 아무나 불러, 야 지금부터 너 오늘 판사해.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 맡아, 이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사 중에서 다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했던 어떤 전속적인 전속적으로 했던 인사를 다른 추천위원회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고, 만약에 정말 일반인을 갖다가 그래 너 지금부터 재판하세요 이러면 그게 문제 되겠죠. 그런데 아까 안조위에서 얘기했듯이 행정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첫째는 1심 재판을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냐. 두 번째는 추천하는 과정이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문제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위헌적인 그렇죠. 요소라는 그런데 말씀. 이제 그 법안이 안조위에서 1심 재판은 이송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담당 재판부에 재량을 줬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추천인 같은 경우 이걸 한번 물어보죠. 자, 어떤 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안에 따라서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유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바 획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님이 전혀 사실관계와 자기 양심이나 이런 거에 불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판사가? 위원님 말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그걸 대답해 보세요. 어떤 판사님이 거기에 선정된 판사가 자기의 신념이나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게 유죄인데 갑자기 내가 다른 민주당 눈치 봐서 뭐 예를 들어 무죄를 한다든지 반대로 무죄인데 유죄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본질적인 건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판사가 그렇게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모든 판사를 믿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예. 그 판사가 외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의 신뢰를 갖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판사는 굳이 그게 안 바뀔 거다. 자기가 뭐 어떻게 됐든 내가 추천돼서 판사가 됐으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오히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진 그 상태에서 하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신뢰를 어떻게 재판을 해도 어느 쪽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오히려 이 법안에 따라서 그렇게 판사가 선정돼서 재판을 하는 것이 그 노력의 평가를 받는 것이고 사법과 신뢰를 받는 오히려 그 큰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겠다. 법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문구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영장전담법관 제7조에 따르면은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권을 위해서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7조에 그 문구를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제9조 2에 따른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는 추천자가 있잖아요. 예. 그 판사회의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다고 생각해요? 아까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문헌을 보면은 제 추측으로는 해당 이제 법원조직법의 각급 법원 판사유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각급 법원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됩니다만은 아까 이제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저도 뭐 장담은 못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 한 가지만 답변 말씀을 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대법원장님이 마치 이제 재판 개별 법관의 사원담을 지정 내지는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진 않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고 또 특히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까? 반대로 예. 지난 국정감사 이래로 판사를 고르고 내리꽂고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오히려 추정될 뿐입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초에 부패 사건 전담부가 아닌 재판부의 김용현 사건을 무작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설정한 바가 있고 또 이후에 윤석열 등에 대해서 관련 사건으로 또 배당을 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직위원 재판부와 그 옆에 있는 이진관 부패 그 공안 전담부 전담 재판부를 할 수 있죠. 재판 양상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파괴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저희 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만 마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저 말씀드리면은 2009년도 이른바 촛불 사건 배당으로 인해서 제5차 사법 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종전에 이제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장이 지정 배당 내지는 임의 배당하는 제도도 이제 없어지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법관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이제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모든 법원의 이제 일종의 확립이 된 관행입니다. 근데 왜 관행을 일탈했습니까? 김용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또 윤석열은 왜 그렇게 관련 사건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전담재판부에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6개의 전담재판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쪽의 의원님들이 법사위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왜 판판이 계속 거짓말을 하시고 부정을 하십니까? 드러날수록 부정을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예. 네, 네,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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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고
네, 잠깐만요. 그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해주시는 부분 제 16조에 그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16조 제 3항에 1호에 헌법재판소장 대신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인이 약간 그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논의는 그 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명기돼야 할 것 같습니다. 논의하신 대로. 네.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곽규